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린 자식이 그만 홍역에 걸리고 말았다. 옛말에 이르기를 이 병을 다스리는 신령이 있는데 이를 서신 혹은 호구별성마마라고 불렀다. 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집안의 남녀노소가 몸을 단정히 하고 조그마한 상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손으로 비는 것이 풍속이었다. 그런데 아이의 병이 다 나아가고 있을 무렵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혈기왕성한 나이로 밤일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다가 자식 병 때문에 못한 지 벌써 열흘이 넘었구려. 그래서 이 물건이 빳빳이 일어서서 도무지 죽지 아니하니 마음 번거롭게 욕구가 발동하여 내 오늘 밤은 정말 헛되이 보낼 수 없겠소. 하자 여인이 깜짝 놀라 손을 흔들며 호구별성 마마가 보고 계신데 언감생심 망령되이 음심을 내지 마시오. 부정타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호구마마 역시 부부지간일 텐데 어찌 그 일을 모르겠소. 분명 별성은 남자의 성이오. 마마는 그 부인이 아니겠소. 그러니 당연히 이해하실 것이오. 하여튼 내 반드시 오늘 저녁은 그냥 보낼 수 없으니 군소리 마시오. 정 그렇다면 당신은 손을 씻고 정화수를 갈아 모시고 기도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소. 남편이 그 말대로 별성마마에게 기도하며 아뢰었다. 나이 젊은 부부가 오랫동안 동침하지 못하여 춘정을 이길 길 없어 이렇게 비오니 어여삐 여기시고 특별히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장난기 많은 이웃 사람이 그것을 듣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간절한 원에 의해 지금 허락하노니 바로 거사를 치르도록 하여라. 그러자 남편이 크게 기뻐하며 이는 분명 호구별성마마의 분부가 틀림없구나. 그리하여 곧 부부가 거사를 하며 한참 동안 운우의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리고 부부가 논하기를 별성마마의 분부대로 했으니 가히 고마움을 전해야겠소. 하고 다시 손을 씻고 살해하였다. 별성마마 분부에 의해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마마의 은덕이 산과 같이 높으며 물같이 깊으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그러자 이웃 사내가 다시 말했다. 너는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여라. 하니 남편은 별성마마의 명령으로 알고 오래 줄였던 터라 다시 한 번 일을 치른 후 또다시 고하였다. 별성마마 만족하게 한 번 더 잘하였습니다. 이에 이웃 사내가 또 말하길 한 번 더 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여 5번이나 일을 치르니 남편은 거의 파김치가 되어 별성에게 겨우 말했다. 별성마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재미가 난 이웃 사람이 또 말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한계에 다다른 남편이 빌면서 말했다. 아이고 별성마마 살려주십시오. 네 비록 죽인다 해도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별성님이 대신 한번 해주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여자들 희롱하기를 즐기는 양반이 한 명 살고 있었다. 그는 한양 바닥을 휘젓고 다니는 한량이었는데 이번에 사천 고을 원님으로 관직을 부여받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사천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거들먹거리며 길을 가던 원님은 중간에 강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 마침 저기 뱃사공이 있구먼. 그런데 흥미롭게도 뱃사공이 젊은 처녀가 아닌가? 사천원님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뱃사공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사공, 내가 자네 배 위에 올라타니 기분이 아주 좋구만 그래. 이에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며 결혼한 여자에게 그게 무슨 무례한 말씀입니까? 사천원님은 개의치 않고 실실 웃으며 한마디 더했다. 그렇소. 그럼 미안하오. 그러면 남편의 성은 무엇인고? 백서방이라 하옵니다. 모시라. 이런 백서방을 모시려면 고생이 많겠군. 하나도 힘든데 100명이라니 말이야. 그러자 화가 난 여인이 되물었다. 그러는 댁은 뭐 하는 분이신지요? 나는 이번에 부임한 사천고을 원이라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님 댁의 마님도 참으로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건 왜?
나야 백서방뿐이지만 1, 2천도 아닌 사천 언님을 모시려면 그 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자 사천원은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다. 이거 참 정말 만만치 않은 여인네군. 마침 배가 건너편에 이르러 사천원이 배에서 내리자 여인이 소리쳤다. 잘 가거라, 시끄러운 아들아. 아니,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 아니겠소? 사천원은 다시 말문이 꽉 막힌 채 혀를 내두르며 이야, 이거 시골 여인네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에 사천원이 웃으며 여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어머니, 아들인데 뱃삭슨 다시 돌려주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전성기가 지나 뒷방으로 물러난 홍랑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하루는 오랫동안 그 기방에 자주 드나들며 그 기생과 알고 지내온 한량 하나가 홍랑이의 방에서 술 한 잔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홍랑아, 아직까지도 널 찾아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구나. 그런데 그날따라 기방을 찾는 양반들이 꽤 많았는데 어느 두 양반이 짝을 지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홍랑이 말했다. 마부장과 우별감이 오시는군요. 얼마 후에 또 두 사람이 들어오니 여초관과 최서방이 오시는군요. 그런데 먼저 온 한량이 가만히 바라보니 지금까지 들어온 네 사람의 성이 분명 김씨요, 이씨인데 홍랑은 마씨니, 여씨니, 우씨니, 최씨니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궁금증을 참지 못해 기생에게 물었다. 내가 기생짓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손님들의 성씨를 그토록 모르는 것이냐? 하니 기생이 말하길. 그분들이 다 나하고 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인데 어찌 모를 리가 있소이까? 마씨, 여씨 등의 성을 붙인 것은 그분들과 밤일을 치룬 다음 제가 지은 벼로들이지요. 그러면 어찌하여 그런 벼로를 지은 것인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한량의 물음에 홍랑이 다시 설명하였다. 그중 아무개는 덩치가 크고 물건도 크니 성이 마씨인 것이 분명하고, 다음 아무개는 몸은 작으나 아래 것은 몹시 크니 성이 여씨인 것이요. 또 아무개는 한 번 꽂으면 금방 토하고 다시 토하고 하니 성이 우씨요. 다른 아무개는 참새가 위로 오르고 아래로 내렸다 하기를 변화무쌍하게 하는 것 같이 이 사람도 그러하니 참새 작과 글자가 비슷한 최씨라 붙인 것이지요. 이에 한량이 말하길. 그렇다면 나 또한 당연히 내가 벼로를 지었겠구나. 홍랑은 당연하다듯 웃으며 당연히 있지요.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내 참으로 궁금하니 어서 말해보거라. 이에 기생이 웃으며 말하길. 날마다 기방에 찾아와 헛되이 와서 헛되이 시간만 보내고 돌아가니 당연히 허생원으로 부르는 것이 제격이지요. 그러자 한량이 말하길. 그런데 그것 참 이상하구나. 헛되이 와서 헛되이 가는데 어째서 올 때마다 내 지갑이 텅텅 비는 것이냐?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남편이 부인을 관아에 끌고 와 사또에게 말했다. 사또, 이 사람이 제 마누라인데 하루가 멀다고 외간 남자와 서방질을 해대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가 아내에게 너는 어찌하여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서방질을 하는 것이냐? 하고 그의 부인을 다그쳤다. 그러자 부인이 태연하게 변명하기를. 아니,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달린 것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잠깐 빌려줬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나라에서 내 아랫도리를 관리했다는 것입니까? 부인의 이러한 당돌한 대답에 사또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궁리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옆을 보니 쥐가 담벼락 사이로 들락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사또는 옳거니 하며 무릎을 치고는 쥐구멍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물었다. 저게 무슨 구멍이냐? 그러자 남편이 말하길. 쥐 구멍입니다.
다시 부인에게 물으니 쥐구멍이 맞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쥐구멍이지. 그런데 저 구멍이 내 말대로 하면 담벼락에 붙었으니 담구멍이라 해야지. 왜 너는 쥐구멍이라 하느냐? 그러자 여자가 우물쭈물하며 답했다. 그야 쥐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니 쥐구멍입니다. 이에 사또가 부인을 꾸짖으며 그래, 그 말이 맞다. 아무리 외간 남자가 너한테 붙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맨 처음 너한테 들락날락한 사람인 남편이 구멍의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 마음대로 서방질을 한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제야 다급해진 부인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은 울면서 사또에게 다시 말했다. 그런데 사또나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그렇다면 거시기, 똥구멍의 주인은 누구이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글줄 꽤나 읽는다는 선비들이 술집에 모여 자리를 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모두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풍류에 대해 논하게 되었다. 한 선비가 먼저 말하길. 우리 어떤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지 한번 이야기나 나눠보세. 그래, 그거 좋지. 그런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먼저 하도록 하지. 가장 아름다운 소리란 모름지기, 달빛 고요한 맑은 밤, 밝은 달에 구름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제일 아름답지 아니한가? 이에 다른 선비가 말하길. 그거 참 좋구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소리는 단풍 든 가을산 바람 앞에 원숭이 우는 소리가 최고라고 할 수 있지. 그러자 다른 선비가 말하길. 다들 무슨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가? 내 생각엔 새벽 창가에 졸음이 밀리는데 술독에서 졸졸졸 술 거르는 소리가 제일이고 말고 그 소리만 들으면 자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지. 이어 옆에 선비가 말하길. 다들 점잖은 척 하기는 우리들 사이에 무슨 체면을 따지시나. 내 생각엔 뭐니 해도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말이야, 야심한 밤 물레방앗간에서 들리는 가죽 방아 찍는 소리가 최고 아니겠는가? 그때 마지막 선비가 말하길. 정말 자네의 재치는 못 당하겠군 그래. 모두들 말이 다 일리가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뭐니 해도 누가 내 대신 술값 계산해주는 소리라네.